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회 균형을 유지하고 싶은 남자 S리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 그 어떤 주제보다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원 이 새끼들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제 국회가 그동안 계속 파행되었던 가장 큰 이유죠. 자유한국당은 이런 선거제도 개편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진보권이 좌파 독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다룬 패스트트랙의 과정은 올바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이나 공수처와는 다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에는 적어도 위법성을 찾긴 힘들었습니다. 법률 살펴볼까요? 헌법 제41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즉 선거제도 개편은 그냥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국회의원의 독립성, 특히 독립성이 강했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독립성이 매우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바뀌는 제도 덕분에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게 당에게 무조건 도움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가 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 당에서 굳이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 진짜 힘들죠? 그러니 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당의 비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당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라면 굳이 모든 것을 걸고 지역구 선거에서 진심으로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당이 그를 비례대표로 선출해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승자 독식 게임인 현행에서도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의원이 태반인 마당에 앞으로 더욱더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권자의 권리가 줄었습니다. 무조건 주권자의 권리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구한 날 개수작 부리고 국민들 등쳐먹지 못해 안달난 국회놈들, 그나마 견제하던 주권자의 입지가 줄어들고 영악한 당의 힘이 강해진다? 대한민국 참 잘 돌아갈 겁니다. 그쵸?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고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의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평당이야 도찐 개찐이고 얘들은 왜 이걸 찬성한지 모르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뭐. 하지만 민주당이야 공수처를 약속받고 어차피 정의당, 민평당은 본인들 말 잘 듣는 민주당 1, 2중대이니 남는 장사라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이니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애들이 투쟁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나름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솔직히 아직까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손해를 보냐면요. 현재 총 국회의석 300석, 그 중에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는 47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표용지를 2개 받죠? 하나는 정당에게,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게. 물론 바뀌는 선거 제도에서도 투표를 2번 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행과 앞으로 바뀌는 것의 차이는 이 2개가 따로 연동되진 않죠? 즉 현행은 병립형 투표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대 정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지역구는 웬만하면 거대 정당이 독식할 테고 그나마 남아있는 비례대표 47석도 소수 정당들이 거대 정당들이랑 나눠 먹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공정하지 못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역구 투표율과 정당 투표율을 비례해서 정당 의석을 차지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서 A 정당을 예로 들자면 정당 득표율이 30%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A는 거대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많은 의석을 확보했죠. 그리고 현행이었으면 정당 득표율을 통해서 15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이 너무 많아서 15석 중 한 석도 아예 확보하지 못하거나 딱 한 석만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현행에서는 120석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선거제도가 바뀌면 대략 109석에서 110석 정도밖에 못 먹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의석 좀 주면 어떻냐고요? 진보 진영에서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최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자고. 네, 진보 여러분. 그 심정 200% 이해합니다. 200%, 네? 하고 한날 주변 사람에게 갑질하고 공정거래를 할 줄 모르며 아이고 제 뇌피셜 암입니다. 한번 이분 말 들어보실래요? 그럼 을인 씨발놈들이 을질을 해야지 을 주제에 갑질을 하려고 오네. 이들에게 니들이 무엇인가를 줘야 돼. 근데 항상 이 보수바다가 뭐라 그러냐?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주랄 병을 떤다고. 좌파는 안 그렇습니다. 철저히 비용지불. 그거 니들이 돈을 덜 줘서 그래요. 그러면 왜 돈을 적게 주냐? 니들이 돈 쓸 때 안 쓰고요. 당비 걷어가지고 너희들 밥 처먹는 데 쓰고 너희들 좋은 거 처먹는 데 쓰고 너희들 보좌관 숫자 늘리는 데 쓰고 너희들 의자 좋은 거 사고 책상 좋은 거 사고 이 연병 터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자유한국당을 욕하는 겁니까? 안 바뀌면 죽습니다. 좌파의 우파가 왜 졌냐? 물량 공세에 진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은 지하에서 돈 걷어가지고 많이 뿌렸어요. 많이. 지표 많이 만들어놨다고. 근데 보수라는 새끼들은 같은 돈을 더 많이 걷었는데 너희들끼리 나눠 처먹었다고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 잘 들으셨죠? 이렇게나 주제 파악 못하는 한심한 친구들입니다. 존나 양아치죠 한국당 놈들. 그런데 말입니다. 양아치도 일단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사람인 이유는 본인들이 적당히 헤쳐먹은 이후에는 다른 이들을 일부러 괴롭히진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할 때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북유럽 같으면 이 정도 잘못을 했으면 광화문에 200만 명이 나와서 자유한국당의 악행을 규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보수의 연합이 상대 연합이 180석 이상 얻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무시하지 못할 세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친구들이 본인들의 배를 불린 후에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친구들이 공사장에서 사다리를 쓰면 큰 벌금을 물게 하거나 징역을 살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다리를 이용한 노동자들을 범법자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최저임금 너무 올라 죽겠다는 자영업자들, 그래서 제발 그만 올려달라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더러운 사익을 추구하는 나쁜 놈들 취급하고 하소연을 귀뚱으로 듣고 정책 위반에 있어 배제한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정부를 욕한다고 막 글 삭제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고요? 여러분, 저는 강우님, 찬우방님, 흥이TV 등 유명한 유튜버들과 함께 HTTPS 차단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DC 인사이드에서 HTTP 차단 시위와 관련된 갤러리가 존재했던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갤러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쇄됐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리고 또 페미니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건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빡쳤던 불법적인 가짜뉴스, 아니 애초에 그 왜 니네가 정하는 건데, 통제하겠다는 명목 아래에서 유튜브를 차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유튜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적이 있죠? 과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야마돌게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좀 재수없을 뿐이지. 왜? 본인들만 배가 부르면 딱히 신경 안 쓰니까요. 이거 외에도 솔직히 할 말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과 청와대의 잘못은 우선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을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니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 민평당도 민주당 2, 3중대이니 저런 족같은 일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애들한테 개헌도 맘대로 할 수 있는 의석수는 180석, 80석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주겠다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혈압 오르는 통제들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이고, 아니 앞에서 언급한 통제 수준은 세 발의 피로 보일 정도로 더욱 강력하고 혈압 오르는 통제와 억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애들은 뭐다? 예, 그렇습니다. 악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북유럽에서 저런 것들이 청와대와 국회에 있다면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전국민 30%가 대동단결하여 끝장을 보려고 했을 것이고, 계속 국회와
청와대에 있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하는 순간 5.18 광주처럼 무기고를 털어 진격하는 한이 있더라도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상이 삼켜져 본인들의 망상을 위해 무고한 이들을 괴롭히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남녀 간의 사랑이 무너지고 치안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들이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거의 장악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저 악마들을 막을 최후의 보루인 국회만 아직 멀쩡하다는 소리죠. 즉, 저 악마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저 저주받을 악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말 자괴감이 들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양아치와도 같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동의하신 분과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널리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공유만 해주시면 이 영상과 앞으로 나올 헌법소 독재 타도 시리즈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국회를 지킬 방법이 떠올랐어.